자, 반갑습니다. 배동산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의 배동산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뿌린대로 거두는 도쿄올림픽 충격적인 치명타. 일본이 현재 초비상사태인 것 같아요. 7월 달에 열릴 도쿄올림픽을 생각한다면 비상사태 중에 초비상사태인 것 같고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얘기죠. 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당연한 거죠.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가는 몽둥이 오는 홍두깨. 어떻게 보면 죄를 짓고는 살지 못한다는 그러한 속담 이야기들이죠. 이와 비슷한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죠. 한편색 한양에서 나라의 녹을 받아 먹다가 늙은막에 퇴임을 하고 낙향을 한 이제 정대감이라는 분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3대 독자 손자 녀석이 이제 서당에서 피범벅이 돼서 이제 집으로 온 거예요. 학생과 싸워가지고 피범벅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대감은 복수를 하려고 막 하는 건데요. 그때 이 집사가 대감날이 진정하십시오. 싸운 아이는 최대감의 손자입니다. 최대감은 그야말로 만석직이 굉장한 부자지 않습니까? 우리 정대감은 천석직이고 최대감은 만석직이란 겁니다. 권력의 차이, 돈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복수를 하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최대감의 손자가 한밤중에 다리를 건너는데 누군가가 밀쳐서 그냥 다리에서 냇가로 떨어져가지고 크게 다쳤다는 얘기예요. 다음날 소문에 확 퍼져버리겠죠. 최대감의 손자가 개안의 습격을 받아 다리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범인을 알려주는 사람에게는 상금 1000냥을 살해하겠다는 거예요. 방이 나붙자 집사가 이제 정대감을 찾아옵니다. 대감날이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는 것 같고요. 포졸이 금방이라도 저를 잡으러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안합니다. 걱정됩니다. 그러자 정대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말게. 천지간에 아는 사람은 자네와 나뿐인데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시나? 이렇게 말을 하며 집사를 안심시켰죠. 그래도 이 집사의 미간은 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수척해진 집사가 다시 정대감을 찾았습니다. 날이 소인은 그냥 혼자 소리 없이 멀리멀리 사라지겠습니다. 정대감은 생각해보니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대감은 500냥을 싸서 집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돈을 본 집사가 이 돈은요 그냥 손자 여시나 사주세요 라면서 돈을 다시 정대감에게 밀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정대감은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는 얘기입니다. 자네 얼마면 되겠나? 10,000냥을 만들어 주십시오. 3일 내에 10,000냥을 만들어 주시면 소인은 조용히 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정대감은 사정사정해서 8,000냥으로 합의를 봤다는 얘기예요. 집사가 떠나고 나서 며칠째 되는 날 왕년에 망나니를 했다는 깡패 녀석이 정대감을 슬쩍 찾아옵니다. 대감날이 제가 그 집사를 해치워 버렸습니다. 깡패가 들고 온 보자기를 풀자 그 집사의 상투와 기 한쪽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날이 그 집사가 들고 있었던 돈 8,000냥 중에서 5,000냥을 제가 날있게 돌려드려야 되는데 노름판에서 돈을 다 잃고 여기 1,000냥만 남았습니다. 그때 정대감의 등골은 오싹했다는 얘기예요. 그 후 보름쯤 지난 이후부터 자작거리 기생집부터 술집부터 정대감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계산서를 들고. 누군가가 먹고 계산은 정대감이 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때 최대감의 손자는 다리를 다 낳았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남에게 해코지를 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이러한 해코지는 반드시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아무튼 제32회 도쿄올림픽이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일본에서 열리죠. 도쿄올림픽의 경제적 효과로 본다면 11조 엔을 예상을 한다는 얘기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무려 119조 원이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수촌과 경기시설의 건설, 올림픽 간전, 또 관련된 소비, 도시 기반시설 확충 개발, 관광 수요의 증가, 소비의 증가, 집가의 상승이죠. 결국 일본은 올림픽에 의해서
제2의 경제 선장을 하겠다는 그러한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사망자가 722명이고요. 확진자만 해도 34,546명입니다. 어제 하루에만 무려 86명의 사망자가 발생이 된 거죠. 앞으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확실한 것은 아직까지 약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사망자 수는 앞으로도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겠죠? 따라서 인근 지역의 나라들이 초비상사태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각국의 확진자 숫자를 살펴보면 일본이 86명, 싱가포르가 33명, 태국이 25명, 한국이 24명이라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중국 경제 치명타라는 거, 이건 말씀드리나 마나겠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살펴봐도 마스크 테란, 마스크 사재기, 백화점 휴관, 자동차 공장들의 가동 중단, 대학교의 개강 연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비상사태 아닙니까? 수출가, 음식가, 숙박가, 관광업,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놓고 보더라도 치명타죠. 따라서 전 세계 경제에도 치명타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일어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확진자의 수가 중국에서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사망자 수 또한 계속 증가돼요.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아마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전 세계적인 경제 퍼펙트 스톰이 발생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7월 달에 도쿄올림픽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초비상사태죠. 어떻게 보면 이제 5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을 제외한 확진자 수는 일본이 가장 많은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모든 국가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될 것은 분명하죠.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 올림픽이라는 전 세계적인 경사를 앞두고 또한 제2의 경제 성장을 이룰 거라는 이런 기대가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 아닌가요? 초상집 분위기가 된 거 아닐까요? 뭐라고 할까요? 전 일본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올림픽 또한 잘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그동안 우리나라와 이웃나라에 행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얘기죠. 인과응보, 즉 뿌린 만큼 거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콩을 뿌렸으면 콩이 나는 것이고요. 팥을 뿌렸으면 팥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콩을 뿌리는데 팥이 나게 바라는 거, 어떻게 보면 요행이죠. 어떻게 보면 반칙이죠. 일본 또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미친 안 좋은 과거를 놓고 볼 때, 그리고 잘못된 행위를 행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안 하고 역사를 뒤돌아보지 않는 행위를 할 때, 반역사적인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볼 때 뭐라고 할까요? 전 세계적인 올림픽이라는 이러한 경제적 특수, 이러한 특수를 과연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나요? 이것 또한 일본의 인과응보가 아닐까요?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강철 선생 왈, 유인내 문복. 소강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와서 점에 대해서 묻기를 여하시 하복, 어떤 것이 재앙이고 어떤 것이 복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아유일시하,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면 재앙이 오고 인유하시 복, 남이 나에게 해를 끼치면 복이 온다. 즉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한다면 나에게는 복이 온다는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 굳이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면 반드시 재앙이 다가오고 타인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더라도 이를 참고 인내를 하면 나에게는 복이 온다는 말이죠. 우리나라 속담과 명시보감을 음미해 볼 때 일본의 도쿄올림픽 또한 인과응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우리는 착하게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네. 그러면 왜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냐라고 여쭤보신다면요. 세상 만물의 이치는 바르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에 복이 온다는 얘기예요. 좀 지고 살아도 착하게 사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착하게 삽시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